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씬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흐름의 핵심이 과연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번 변화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구현을 넘어 설계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젠 그냥 코드만 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 시스템을 그리는 그런 역할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직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대체 내 일은 뭘로 바뀌고 있는 거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코더에서 아키텍처럴 전환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40%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 프론트엔드 채용 공고를 보면 무려 40% 이상이 CI/CD 같은 코드 배포 자동화나 도커, 아니면 버셀, AWS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으면 좋은 우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역량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 그 변화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역할이 구현에 가까웠어요. 디자이너가 준 그림을 보고 컴포넌트로 만들어내는 일, 딱 거기까지였죠. 하지만 지금은요. 아키텍처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죠. 바로 여기서 이 판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기술적인 핵심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서버 우선 혁명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우리 개발자의 역할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이 혁명의 한가운데에 바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우리가 RSC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에서 돌리던 코드들을 이제 컴포넌트 안에다가 서버 코드로 그냥 넣어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코드가 어디서 실행되느냐, 그 근본적인 판도를 뒤집어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RSC를 쓰면 뭐가 좋아지냐? 실제 사례를 보면요. 이커머스 프로젝트에 도입했더니 사용자가 페이지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까지 걸리는 시간, TTI라고 하죠. 이 시간이 평균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30%면요. 사용자가 와, 여기 빠르다라고 바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운로드해야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크기 있잖아요. 그 번들 사이즈가 최대 45%까지 줄어들었어요. 사용자는 당연히 더 가벼운 웹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개발자들은 그 지긋지긋한 번들 사이즈 최적화 고민을 엄청나게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또 얼마나 편해졌는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사용자가 폼을 제출하거나 할 때마다 꼭 별도의 API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야 했잖아요. 귀찮았죠. 근데 지금은요? Next.js의 서버 액션을 쓰면 그냥 컴포넌트 안에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함수로 호출하면 끝입니다. 불필요한 API 만들 일이 싹 사라진 거예요. 개발이 얼마나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코드 레벨의 변화를 봤다면 이제는 그 코드가 돌아가는 판, 즉 인프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더 똑똑하고 빨라진 인프라입니다. 단순히 코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코드를 받쳐주는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엣지 미들웨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에 딱 접속하잖아요. 그럼 그 요청이 우리 본 서버까지 오기도 전에 사용자랑 가장 가까운 엣지라는 곳에서 요청을 딱 가로챕니다. 일종의 문지기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A/B 테스트를 돌리거나 이 사람 한국에서 왔네 하면서 바로 페이지 언어를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미리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속도예요. 이 모든 복잡한 작업들이 50밀리초, 그러니까 0.05초 안에 끝납니다. 사람이 눈 한번 깜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죠. 사용자는 자기가 뭔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거의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순식간에 개인화된 페이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최적화 대결입니다. Next.js는 기본으로 스쿠시라는 걸 쓰는데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샤프를 쓰라고 엄청 추천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성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웹피 변환 속도입니다. 결과 보이시죠? 샤프가 스쿠시보다 그냥 빠른 정도가 아니라 3배에서 4배가 더 빨라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훨씬 빨리 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압도적입니다. 더 최신품이신 AVIF로 변환할 때를 보니까 샤프가 무려 6배나 더 빠릅니다. 6배요. 이제 Next.js가 왜 그렇게 샤프를 쓰라고 하는지 이 그래프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나버리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바로 AI 동료 개발자입니다. 이제 AI는 그냥 좀 편리한 도구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개발 워크플로우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AI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초기 코파일럿을 생각해 보세요. AI가 코드 한 줄 아니면 함수 하나 정도를 추천해주는 딱 그 정도였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지만 역할은 꽤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커서 같은 AI 네이티브 IDE를 보면 이제는 파일 하나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요. 그래서 야, 이 프로젝트 인증 로직 최신 방식으로 싹 다 갈아엎어줘. 이런 식의 정말 프로젝트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리팩토링을 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곧 다가올 미래에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할 거예요. 이 에이전트가 디자인 시안을 받아서 코드로 바꾸고 테스트 돌리고 배포까지 이 모든 개발 워크플로우를 알아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 개발자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정의되는 순간이 오고 있는 거죠. AI가 가져오는 변화를 숫자로 한번 볼까요? 낡은 레거시 코드를 분석하는 시간을 60%나 줄여주고요. 배포 같은 반복적인 업무는 80%를 자동화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쉬프트 레프트라는 개념인데요. 개발 초반에 AI가 코드 리뷰를 해주면서 버그를 미리 싹 잡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고치려면 훨씬 힘든 문제들을 아예 초반에 막아버리는 거죠. 품질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기술적인 변화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라는 개발자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당신의 새로운 직무 기술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직무 기술서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첫째,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아키텍처적 사고. 둘째,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로직 설계. 셋째,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성능 및 캐싱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내 손발처럼 부리는 AI 파트너십.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코드를 검토하고 여러 부품들을 가져와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조립하는 사람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구는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예요. 어제 썼던 기술이 내일이면 낡은 게 되겠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컴포넌트를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